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중국은 최근에 내놓은 자식이었어요. 그야말로 그렇죠. 굉장히 부담만 주는 뭐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금요일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좀 틀려지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8월 CPI 같은 경우에는 2%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중국 정부가 성장과 물가를 이 균형을 맞추는 데 조금은 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중국의 경기 판단과 함께 증시에 대해서 긴급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시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성현주 선임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중국에서 발표된 지표들부터 체크해보도록 하죠. 오늘 오전에 무역수지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과 수입, 특히 수입이 8월 늘어날 거란 전망과는 달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불황형 흑자를 기록한 것 같은데 발표된 지표들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8월 수출입 예상치는 각각 2.9%, 3.5%였는데요. 발표된 수치는 2.7%, 그리고 수입은 마이너스 2.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하회를 했는데 특히 수입 지표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올해 1월 춘절을 제외하고 2009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 추세를 보인 것입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 그리고 또 재고 조정에 인한 또 물량 감소 등이 원인이라는 판단인데요. 이번 8월 수출입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중국 제조업 지표도 여전히 좀 안 좋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인데 특히 수출입 지표랑 중국의 이제 HSBC PMI 지수와의 그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소형 제조업 기업들에 대한 경기가 여전히 안 좋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중국의 지표들은 사실은 뭐 이미 안 좋을 거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뭐 쇼크가 아니라면 그다지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은데 과시장 관심은 그거보다는 어떻게 경기를 부양하느냐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요일 날 시장에 열렬한 환영을 받았던 게 1조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 중국 상해 증시 폭등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중국 경제에 조금 어떤 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을까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중국 프로젝트 비준안이 좀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제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제한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책으로 신규 투자액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올해 중국 정부 예산안에 계획된 안건이 이제 좀 빠르게 비준을 받은 것인데, 그리고 이제 또한 투자 프로젝트는 대부분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투입되는 1조 위안 중에서 일부분만 연간 단위로 좀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실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중국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좀 프로젝트 비준안을 빠르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이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한 달에 한 100여 개 비준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2일간에 한 50개 정도 비준을 받았던 점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태도에 대한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이제 반영된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사실 이번에 그 정책으로 인해 비준받은 이 프로젝트가 실제 투입되는 그 시기 등을 감안을 하면 적어도 한 4, 4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판단을 되고, 그러니까 기저효과 및 정책 모멘텀을 어떻게 보면 이제 4분기부터 좀 더 확대된다라는 그런 그 가정하에서 GDP 성장률도 4분기에는 반등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이번 인프라 투자 확대안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네요. 너무 과도한 기대는 조금 접을 필요가 있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본토 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최근에 이천선 붕괴에 대한 우려감도 커져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도 4%가 넘게 폭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장에서도 현재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그래도 단기적으로나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런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투자 프로젝트 승인 계획이 새로운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까지 우선은 중국이 사실 8월 들어서 거의 2009년 이후 그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반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하락 압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선 10월 중순 정권 교체 전까지는 증시 자체는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은 다소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섹터별로도 한번 좀 볼까요? 오늘 뭐 중국 경기 부양책 얘기 나오면서 철강주 기계 좀 강한데 네. 의외로 또 화학주는 약세고 글쎄 뭐 기대감을 크게 가져서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섹터별로도 좀 조심스럽네요. 뭐 섹터별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남은 중국의 이제 정책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완화 아니면 이제 중국 정부 주도의 투자 정책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 완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앙 정부 주도의 투자 정책 실시 여부에 따라서 향후 중국 경기 향방이 달려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10월 중순 이제 정권 교체 앞두고 있어서 정책이 나오더라도 이제 11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투자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큰데 우선 8월 말에 국무원이 이제 5번째 국가급 개발 지역으로 난저우라는 도시계획을 발표한 것처럼 지역개발 투자는 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대규모의 경기 부양 정책은 아니더라도 만약 소규모의 경제 정책이 11월부터 만약에 그런 기대감이 좀 더 확대된다면 여전히 중국 관련된 철강이라든지 화학에 대한 좀 기대감이 그때 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9월 단기 이슈 간단하게 좀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 9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9일입니다. 있습니다. 네, 관련 전망과 전략 간단하게 제시해 주세요. 네, 특히 이제 국경절 연휴가 중국 춘절과 함께 이제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 등 이제 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경절 연휴 한 달 전부터 해외 여행 등 예약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라서 매년 이제 춘절이랑 국경절 연휴 기간 한 달 전에 소비 관련주 상승폭이 컸던 점을 감안하면 유통, 그러니까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 그리고 음식료나 화장품 업종이 좀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뭐 주가에 반영된 부분도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워낙 휴일이 길기 때문에 관련주 한번 또 열심히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성현주 선임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